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연방법무부가 뉴욕의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2인자인 안토니오 델가도 뉴욕부지사가 내년에 실시되는 주지사 선거에서 캐시 호컬 주지사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속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민심이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택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8시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51.7%의 득표를 얻어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3%를 12.4%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오후 11시 40분 현재 이 후보에 대해 당선 확실로 발표하자 이 후보는 자택에서 나와 국민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오전 1시쯤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답례연설에서 국민들이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사명으로 내란 극복을 제시하고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의 취임식은 뉴욕 시간 오후 8시에 진행되며 본방송에서 생중계됩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이번 주는 화창한 날씨 속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목요일에는 화씨 90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기록되는 90도대 더위입니다. 화요일부터는 약 80도까지 오르며 수요일엔 80도 중반, 목요일엔 최고 9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뉴저지 중남부 지역은 체감더위가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해안가는 내륙보다 약 10도 낮아 짧은 휴가를 즐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비교적 쾌적하지만 목요일 이후로는 습도도 함께 높아져 무더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다시 평년 수준인 70도 후반대로 내려가며 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연방법무부가 뉴욕의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2일 법무부가 최근 시드팹 개편 후 뉴욕주 정부가 직접 선정한 회사 퍼블릭 파트너십스 임원들을 인터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주장부는 시드팹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홈케어 업체 등 시드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재정 중재자가 너무 많다며 700여 개 중재자를 없애고 주정부가 선정한 PPL을 통해서만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주정부 10억 5천만 달러를 들여 PPL 업체 하나만 계약한 이후 어떻게 PPL을 중개업체로 선정하게 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법무부는 조사가 끝나면 형사 또는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2인자인 안토니오 델가도 뉴욕부지사가 내년에 실시되는 주지사 선거에서 캐시 호컬 주지사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델가도 부지사는 2일 내년에 실시되는 뉴욕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로써 델가도 부지사는 자신을 부지사직에 지명한 캐시 호컬 주지사와 맞붙게 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출마 영상에서 델가도 부지사는 뉴요커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더 나은 리더십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주는 현재 대담하고 결단력 있고 변혁적인 리더십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델가도 부지사는 힘있고 인맥이 좋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옹호자가 있다며
자신은 당신들의 옹호자가 되기 위해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습니다. 델가도 부지사는 젊은 흑인 정치 스타로 지난 2022년 캐시 호컬 주지사 러닝메이트로 지명됐습니다. 부지사에 지명될 당시에 델가도는 허드슨밸리를 선거구로 두고 있는 이선 연방 하원 의원을 재직 중이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델가도 부지사와 호컬 주지사는 공개적인 정치전을 펼치며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뉴욕주는 자동차 보험료가 미국 50개 주 중 가장 비싸지만 과속 티켓을 받았을 때 보험료 상승률은 전국 최저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의 풀커버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4,192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지만 과속 티켓에 따른 보험료 상승률은 7%로 50개 주 중 가장 낮았습니다. 또 뉴저지주 풀커버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2,957달러에 달했지만 과속 티켓에 따른 보험료 상승률은 13%에 그쳐 전국 50개 주 중 5번째로 낮았습니다. 뉴욕에 이어 하와이주도 과속 티켓 보험료 상승률이 9%, 버몬트 10%, 텍사스주 12%, 그리고 뉴저지가 그 뒤를 이어 보험료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반면 과속 티켓을 받았을 경우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르는 주는 노스캐롤라이나주로 49%, 무려 1.5배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와이오밍주가 40%, 캘리포니아주가 39% 등으로 세 개 주는 거의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사추세츠주가 28%로 4위, 일리노이주가 26%로 5위에 올랐습니다. 과속 티켓을 받았을 경우 미전역 평균 보험료 상승률은 23%로 집계됐고 25%가 넘는 주가 5개에 달했으며 전국 평균 풀커버 1년 보험료는 2,685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즉, 뉴욕과 뉴저지의 풀커버 보험료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비쌌지만 천만다행으로 과속 티켓 보험료 상승률은 전국 최저 수준을 보인 것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의 수장이 미국에 허리케인 시즌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발언을 하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데이비드 리처드슨 피마 청장이 2일 직원들과의 회의 중 미국에 허리케인 시즌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을 모른다는 발언이 피마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전파되자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는 리처드슨 청장의 발언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베니 톰슨 의원은 재난 대응은 농담이 될 수 없다라며 허리케인 시즌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피마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대량무기 담당 차관보를 지낸 리처드슨 청장은 지난달 피마 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전직 청장은 피마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다가 해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허리케인 등 재난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료주의적인 대응을 비판하면서 피마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피마보다는 각 주가 재난에 대한 대응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피마 전체 정규직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명이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유럽 일대 국가들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상 최대 속도로 무기를 비축 중이라고 밝혔고 영국도 핵미사일 비축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역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대미문의 속도로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혀 미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군 지도자들과 훌륭한 대화를 했다며 미군 지도자들과 무기 비축 등을 논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무기나 어떤 무기 체계를 비축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공교롭게도 영국 역시 무기 비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과 동맹국들이 군사적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핵탄두 프로그램 개발 및 핵추진 잠수함 12척 건조 등 방위산업에 150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내용의 전략적 방위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이 처한 안보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전역에 최소 6개의 군수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국산 장거리 무기 7,000대가량을 신규 조달하며 조선, 드론, 사이버 방어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존 일리 영국 국방장관도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 공격을 제압하기 위해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 최신 잠수함으로 영국을 더욱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 대상국에게 4일까지 최상의 제한을 내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무역대표부의 서원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 상대국의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한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분야는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 및 수입 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 등입니다. 또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국가별로 구체적 약속을 기재하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심리로 인해 무역협상 대상국들이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최대한 시한을 끌 가능성을 우려 신속한 협상을 몰아붙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단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다시 제시한 뒤 대상국과 대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이터는 이 서한을 발송한 국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는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유럽연합과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협상을 타결한 주요 교역국은 영국뿐이며 그나마도 완성된 합의가 아니라 향후 협상을 위한 큰 줄기를 논의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중국과는 지난달 12일 제네바 무역 합의를 하고 관세를 같은 비율만큼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을 퍼붓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친이스라엘계 불법 체류자의 화염병 테러와 관련 자신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제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테러는 미국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며 용의자는 우리나라를 심하게 해친 바이든의 터무니없는 국경 개방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 테러 행위는 법에 따라 최대한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왜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법적인 반미 급진주의자들을 미국에서 추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불체자 추방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테러리스트와 가족 구성원, 테러리스트 동조자들도 철저하게 추적,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설사 합법 비자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테러리스트 관련자는 그 누구든지 반드시 추방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힌 셈입니다. 화염병을 투척해 1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인물은 2022년 8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과 한 달 만인 9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고 노동 허가를 받아서 비자 연장을 하다 올해 3월 28일부로 불체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용의자의 딸이 콜로라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두 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딸도 불법 체류자로 처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황금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황금시대를 누리는 것은 그의 가족 기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가족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해외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의 대선 승리 뒤 트럼프 기업이 발표한 해외 프로젝트가 12개에 달하며 이는 트럼프 일기 4년 중 2개에 비하면 6배나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기업의 해외 확장은 중동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카타르에서 4억 달러 상당의 보잉기 한 대를 이미 챙긴 상황입니다. 트럼프 기업은 카타르에서는 전용 해변을 둔 럭셔리 빌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트럼프의 장남이 지난해 9월 설립한 가상화폐 회사는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인도의 부동산 개발업체 트라이베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2개를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트럼프 브랜드의 신규 프로젝트 3개를 추가로 출범시켰습니다. 트라이베카 창립자는 2013년부터 트럼프 일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장남과 유펜 와튼스쿨에서 함께 공부한 인물로 트럼프 집권 뒤 인도에서 가장 유력한 기업인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눈도장을 찍기라 도하듯 트럼프 기업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은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라고 자랑하는 등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룹은 또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8개 해외 라이센스 계약에서 $900만 수입을 올렸으나 취임 뒤인 올해부터 브랜드 사업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는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 신규 확장 대신 부채 감소 등에 주력했으나 올해 2기 취임 뒤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듯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택보험료 상승에 따라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주택 소유자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소유자 중 7.5%인 610만 가구가 주택보험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특히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 소유자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종별로는 아메리칸 원주민 주택 소유자 중 22%는 주택보험이 없으며 히스패닉의 14%, 흑인의 11%가 보험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연준이 발표한 2024년 미국 가계보고서에서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택 무보험 비율 7%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특히 연소득 2만 5천 달러 미만의 주택 소유자는 10명 중 3명꼴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보험 미가입자 중 43%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19%는 주택이 보험료를 낼 가치가 없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지난해 기준 신용점수가 중간인 주택보험자가 35만 달러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보험료가 연평균 3,303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료는 2013년부터 급등, 2022년 기준 주택보험료는 모기지 상환액의 20%를 넘었으며 이는 2012년 7%보다 3배 정도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지역 한인회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에스더 의장의 연임이 만장일치로 결정돼 앞으로 2년 더 일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추락했던 뉴욕 증시가 반등하며 지난달 30일 뉴욕 증권 거래소 S&P 500 지수는 5,911.69의 거래를 마감하며 35년 만에 최고의 5월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향후 20년간 2천억 달러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기금의 대부분을 아프리카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나토 동부전선에 해당하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시한이 없고 평화협상의 일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동맹 32개국의 장기적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1일 41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에도 국제유가는 캐나다의 대형 산불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격파 등으로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5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1.7% 증가한 26만 9,148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잡고 아시아 2위 부자인 인도 재벌 가우탐 아다니의 이란산 LPG 거래 사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31일 넷플릭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기아 포럼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3 예고편을 공개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팬 이벤트 투둠을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6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